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5포인트 내린 16,572.5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는 개장 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약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 2.14포인트, 0.11% 하락한 1,888.77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0.91% 내린 4,237.74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3월 비제조업 지수가 53.1로 시장 전망치인 53.5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의 51.6에 비해 상승한 것이며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50선을 웃돌았습니다. ISM의 비제조업 지수에는 유틸리티, 소매, 주택, 헬스케어 등 미 경제 90%를 담당하는 비제조업 부문의 경기가 반영됩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6,000건 증가한 32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가 집계한 예상치보다 6,000건 더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한 달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0건 증가한 31만 9,500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무역 적자가 수출 감소 여파로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월 무역 적자가 423억 달러로 전달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391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마켓워치는 항공기나 연료 등의 수출이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수출은 1,904억 달러로 1.1%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한편 2월 수입은 2,327억 달러로 0.4% 늘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40지수는 0.4% 오른 4,449.33에, 닥스 30지수는 0.1% 오른 9,628.8에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100지수는 0.2% 하락한 6,649.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하락했다가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 반등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저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인 디플레이션에 대비해 양적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양적 완화에 대해 논의했고 기준금리 인하와 예금금리 인하도 함께 논의했다며 추가 부양 조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일드 박미라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저물가 탈출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4년 만에 바닥을 친 데다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면서 이 시비 고민이 컸었는데요. 기준금리 동결 이후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 소식에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지표가 안 잡히는 미국 증시는 닷새 만에 숨고른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어제 코스피는 펀드 환매 벽에 부딪혀 결국 2,000포인트 넘지 못하고 약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지도 속보 쉬어갔지만 그 안에는 모바일 게임주는 이틀 연속 급등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자, 주말 앞둔 금요일장인데 오늘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올까요? 출발 증시와일드 1부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분야에서 악정고탄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펀드매니저 여러분, 외국 증권인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대표님 말씀처럼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저항을 뚫지 못하고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모두 음봉으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응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실적 장세도 시작이 되는데 과연 오늘 조정이 나온다면 들어가봐도 괜찮은 것인지 주말 앞둔 전략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장이었죠. 삼성전자가 여러분 어제 2.4p 떴죠.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0.5%의 그 상승의 효과가 있는데 어제 주가가 떴습니다. 결론 어제 삼성전자 빼고 주식은 다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참 삼성전자가 계륵이죠. 계좌에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안 사자니 계좌가 마이너스고 사자니 무섭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인데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비차익 순매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하여튼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주가는 2,000포인트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 추가적으로 더 갈지 안 갈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늘 그 수익을 말하다 저녁에 하는 방송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는 끊임없이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2,000포인트에서 모이는데 2,000포인트에서 여러분께서 한 템포 우리가 이제 마의 노선이거든요. 미국 증시 같이 주가 자체가 계속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는 2,000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한 강력한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 때 1980포인트부터 현금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80포인트 이후에 주가 자체가 상승만 했지만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요 세 종목만 뜨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동향 보면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국내는 코덱스 레버리지의 매수 이게 이제 계속 문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 매수. 그러면 외국인이 왜 삼성전자를 매수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전기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러분 최근의 수익이 3개월 20% 수익인데 우리나라 전기전자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상승해도 마이너스 3%다. 제가 그래서 누차 여러분에게 전기전자를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강세 이 부분은 물론 삼성전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저평가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선물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옵션 한 주 남았는데 옵션이 첫 달에 이렇게 세게 속된 말로 강렬하게 붙은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일단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옵션을 워낙 많이 걸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임전 무퇴 형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세게 붙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쪽이 굉장히 데미지가 크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전 무퇴로 양쪽 다 세게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지금 지수를 지키려고 할 거고요. 기관들은 지금 지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기관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비롯한 나머지 주식으로 이제 붙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번 주 한 주 동안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글로벌 장이 저도 어제 밤새도록 잠을 안 잤는데요. 어제 장이 완전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춰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래서 한 30분 있으면 장이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어쨌든 간 보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우존스 지수가 확실하게 16,500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확실하게 음봉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글로벌 증시를 믿고 우리나라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코보다 악재가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2,000포인트 사실 주가가 1,885에서 2,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코스닥은 480에서 560 이렇게 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코스닥이 120포인트 같으면 여러분 보다시피 25%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행복하지 않거든요. 코스닥도 대형주, 코스피도 대형주만 뜨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뭐 일단 내 종목은 안 떴기 때문에 다음에 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시간을 두고 하고요. 일단은 주가가 많이 뜨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지 상태에서는 일단 여러분이 일부는 현금화를 갖추는 게 현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고점이죠. 어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점입니다. 어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2007포인트입니다. 이제 2007포인트면 지금 포인트에서 14포인트입니다. 오늘 14포인트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14포인트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이제 기준선이 계속 횡보 국면이다. 기준선 횡보 국면이 여러분 뭐를 말하는지 알 겁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한 흡입 지역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선 매매에서 굉장히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지수가 높다. 지수가 높다는 것은 뭡니까? 이 아래쪽에서 우량주 샀던 주식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주식들은 현금화에 집중하는 모양을 좀 보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그 선물입니다. 선물 때문에 이제 선물이 지금 현재 평균 가격이 257까지 올라왔어요. 257까지 올라오니까 어제 제가 누차했죠. 평균 가격 5까지 뜬다. 262.50까지 떴습니다. 떴는데 일단 뭐 5에서 평균 가격 5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하락 추세는 절대 아닙니다. 하락 추세는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추세 분명히 살아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일목균형표 선행구름이 앞구름이 붉은 구름입니다. 붉은 구름에서 저항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OP 조심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트렌드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뭐 외국인의 기관들이 사는 게 거의 어제 이제 셀트리온 500억 원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살 거 없으니까 셀트리온까지 삽니다. 사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셀트리온 빼놓고 나머지는 큰 부분이 없고요. 코스피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삼성전자 몇몇 종목들과 그다음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주가가 항시 상투는 코덱스 레버리지의 매도는 아니면 이제 인버스 매수가 이제 주로 있는데 여러분 코덱스 인버스 이 매매 동향을 꼭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월피봇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월피봇에 이제 210자체가 하고당 강력한 저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항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는 아니에요. 월피봇이 보통 월초 하방 이탈해야 되거든요. 월초 하방 이탈이 1985피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한 8포인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뭐 하방 추세다. 이거는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우량주는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피봇 보시면은, 주피봇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주 움직일 거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뭐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주피봇이 나온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최근에 삼성전자나 네이버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기관들이 조작하는 거 이런 거 좀 말려야 되는데 못 말리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러분이 우리는 뭐 남들이 뭐래도 정석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삼성전자 어제 신용 갖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인데 신용이 거의 바닥에 돼 있습니다. 신용이 이틀 정도 늦어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풀로 샀던 바닥에서 정확히 이틀 차이죠. 이제 신용 이틀 차이 나는데 바닥에서 짧은 시간에 신용을 3만 주 샀습니다. 3만 주 사가지고 제일 꼭지에 싹 팔았어요. 팔았기 때문에 신용이 바닥일 때 주가가 항시 여러분 그다음에 꼭지입니다. 정리도 꼭지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마라. 이렇게 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보통 주가가 바닥일 때 신용이 항시 꼭지입니다. 꼭지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이 늘어난다. 지금 하이닉스는 여러분보다 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이 늘어났다 줄어드는데,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갖고 고점에 사가 물린 분들은 갖고 계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횡보 국면을 맞이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주가 자체가 가기 차들을 보면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보유 종목 우량주는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고 좋겠다 해서 우리나라는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적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팔리니 안 팔리니 해도 어쨌든 간 단기 10% 수익이 상식했죠. 절대적인 가격이다. 130만 원 이하였다. 참한 가격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 큰 수익을 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삼성전자 없는 장고점은 바빠진 찐빵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참 여러분한테 사랑받는 걸 느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나라당 대표에게 한 소리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와 심려를 해서 참 죄송하고요.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시 바른 말 하다가 솔직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어쨌든 천국은 가고 싶은 마음의 바람이고요. 지옥 가더라도 바른 말 하고 가는 지옥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사 한번 쉬어가십시오. 쉬어가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요. 주식은 하락과 상승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꼭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쉬어가시고요. 일단 여러분 전체적으로 차트 모양이 분명히 쉬어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1980에서 현금화 이 부분은 일단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주가 자체가 거래 없이 올라가는 부분은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한번 크게 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보다시피 옵션의 그 포지션 부분을 보시면 기관이 양매도 외국인과 개인이 양매수 이 부분은 꼭 사고를 떼고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옵션을 절대 권하지 않는데 여러분 빨래판으로 소량으로 한번 거는 거는 이번에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래판으로 한번 걸어보시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네거티브로 한쪽으로 몰빵치는 옵션은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한쪽으로 몰빵치는 거는 분명히 코피 터질 것이다.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쪽으로 소량으로 재미삼아 만 원짜리나 2만 원짜리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첫 달에 2조 원 걸었어요. 선물이 첫 달에 2조 원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옵션이 다급하다. 옵션이 다급하다는 것은 옵션이 한번 총력전으로 시간을 얼마 두고 이 말은 뭡니까? 다음 주 목요일쯤에서 총력이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민감하게 하시고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외출하지 마시고 조금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동평균 자체가 수렴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렴이란 것은 외부에 있으면 수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출 삼가하시고 한 주 동안은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해외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제 3,000포인트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글로벌 증시도 헉헉거리는 부분은 확실하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600을 찍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지수 우리가 그냥 괴리율이 높을 때 어쨌든 간 제가 볼 땐 괴리율이 높아도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 그리고 오늘 횡보 후에 제가 볼 때는 1시 이후에 큰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옵션 선물 많이 걸릴 때 주식을 적게 보유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전념 신청원입니다. 네, 다음 주 옵션 만기 앞두고 오늘도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 단 우량주 보유하셨다면 계속 또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젠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젠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현대통신은 추가 상승 나오며 4% 급등. 하지만 이 코엔땡 장초반 좀 뜨더니 오후장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죠. 어제 코스닥 분위기가 오후장 들어 좀 바뀌었기 때문인데 추천주였던 이젤페어도 오전장에 강하더니 12시 이후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를 정부도 계속 보유해야 될지 먼저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종목들이 탄력이 떨어진 경우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제가 코스닥 지수 560포인트 구간이 이제 2013년도 8월 달에, 쌍봉 구간으로 쉽사리, 저항 돌파가 쉽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560포인트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좀 나왔었죠. 종목별로도 지수가 2000포인트를 찍고, 투자자들이, 이제 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펀드 환매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심리적 지지 저항 포인트인 2,000포인트 안착을 쉽사리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해서 어제 이제 두 지수대 저항 구간 모두 들어온 모습이죠. 잠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 단기 박스권 상당히 지금 이번 연도 1월 달에 장대 음봉이 나오기 직전의 포인트가 2013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점이 2007포인트를 찍고 윗꼬리 음봉 상황에서 아래 하단 저항 갭 라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모습.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 달 작년 8월 달에 고점이 559포인트였는데 이 559포인트에 일단 코스닥의 고점 돌파 시도가 어제 한번 나와주었었죠. 어제 한번 나와주면서 3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음봉 캔들, 그리고 어제 지수 대비 종목들이 하락폭이 컸다는 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서서히 조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앞에서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좀 말씀이 드렸는데, 어제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어요.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어제 코스닥에서 5% 이상 상승한 종목이 38개였고, 최종 상승 종목이 400개 정도, 하락 종목이 530개 정도 됐으니까, 시장이 약보합권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높았던 종목은 크게 없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어제 셀트리온이 이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윗꼬리를 만들면서 쭉, 빼는 모습. 그리고 게임비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만들면서 마치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급증한 것 마냥, 상당히 좀 거칠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코인텍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서 역사적 신고가에 도전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전략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장 시작을 하고, 코인텍을 이제 좀 조금 집중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가가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강하게 시작하면서 쭉 뽑아 올리면 장대 항공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밀렸으면, 또 가겠구나라고 좀 싶었는데, 어제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켜오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중들의 심리를 볼 때, 네이버라든지 팍스넷, 이런 증권 게시판들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대중들, 분위기를 이제 글로 좀 보니까, 환상에 차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는 거죠. 해서, 환상이 많더라는 것은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중들의 어떤, 업에 대한 외침은, 역시나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합권에 전부,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일단.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4% 이상 급락을 했다가 한 3.3% 정도, 하락 마감을 한 상황인데, 제가 이런 장중 상황들은 어떻게 제가 리딩을 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 상당히 좀 아쉽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회원가입을 받냐, 좀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였지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650원대, 3,650원대가 일단 바닥이기 때문에 3,65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잡아줘야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한 모습이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시에는 상승 시 일단 차익 실현 쪽으로 가닥을 좀 잡으셨다가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수익이 난 상황에서의 정확한 그런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재차 재매수를 제가 사인해 드릴 때, 그때 재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GLPO 같은 경우에도, 하락 마감이 나와주었죠. 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2% 정도 상승 출발해서, 이제 좀 뽑아줄 때가 됐나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지만은, 역시나 코스닥의 하락 쪽으로 좀 가닥이 잡으면서 이 EGLPO도 상당히 좀 인상을 좀 이쁘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좀 중요하다. 다만 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나와줬던 아랫꼬리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은
관리를 하지 않고서야 종가상 이런 모습으로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점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은 제가 손절가를 12,200원 정도로 손절가를 드렸었죠. 왜 손절가를 12,200원을 드렸냐면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월봉 차트에서 3월 봉선이 생긴 모습이죠. 아직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겠죠. 항상 주가라는 거는 전날 저점을 유지하고 전날 고점을 돌파해야 상승하는 게 당연한 그런 원리인데 그 원리로 봤을 때는 전월의 저점이죠. 12,200원이 깨지면 12,200원이 깨지면 사실상 추세 분기로 봐야겠고 이 12,200원이 유지되면서 재차 3월 봉선을 살리면서 양봉 쪽으로 말아 올리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지금 캔들 위에 상당히 일봉 차트로 보시면 캔들 위에 상당히 좀 저항들이 많은 저항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단기 저항선들인데 이 저항선들이 밀집이 되면서 13,000원대 몰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강하게 재료성으로 돌파가 나와줘야 추가 상승이 강력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장 EGF표가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면 나올수록 다음 주에 주가 상승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유리하다라는 점 생각을 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12,200원 손절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제 시장이 약간 껄끄럽지 못한 하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고점들을 이제 시장이 돌파를 해줄 수 있냐에 대한 확신은 오늘장 일단 열어보고 판단하자. 해서 일단 단기성 종목들은 몇 종목 좀 보입니다만은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장중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장을 일단은 보유주 관점에서 보고 한 템포 쉬어가면서 시장부터 체크하고 종목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학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인텍은 오늘 오른다면 한번 매도하고 재매수로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EGF표도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닷새 만에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서 고용지표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20에서도 뚜렷한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